지금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자유대한민국을 꿀꺽하기 위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유추해봤습니다. 김만배란 자가 등장하기 전까진 이재명과 송영길은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나름의 쪼잔한 방식으로 마련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된 건 유동규란 인물을 통해 마당발 김만배와 이재명의 인연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심송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모든 범죄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건의 사건 같지만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하나씩 이들이 서로 연관되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달라요. 송영길 최측근이라고 하는 박보좌관이란 사람이 대장동이란 어마무시한 범죄가 꿈틀댈 당시에 성남시청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과 인접해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성남이란 도시를 경찰서장이 조폭회사 대표가 될 정도로 이재명이란 사람은 범죄도시된 성남의 황제였거든요. 어때요? 이제 이재명과 송영길 사이에 어떤 범죄 공모가 있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뭐라고요? 박 씨가 성남에 근무한 건 우연일 거라고요? 그럼 제네피셜이 전혀 허황된 건지 아닌지는 그래도 나름 일리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를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당시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말이죠. 어떤 범죄가 있으려면 나름의 기획 단계에서 준비 단계 그리고 집행 단계란 과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가 기획 단계에서 잡힐 거라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파고들면 반드시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는 법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세 사기 사건, 그리고 망상일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 등이 하나의 큰 그림에서 볼 때 관련된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걸 밝힐 수 있게 범죄자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냐고요? 이자들이 점점 대범해지거든요. 그럴수록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들은 당시에 간땡이가 부어있어 그걸 직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단이 나기 전까진 말이죠. 아무튼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 사실을 밝히는 건 이원석 총장의 검찰이 풀어야 할 몫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정리해보면서 궁금증이 해소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거냐고요? 그동안 왜 검찰이 이토록 개별 사건 수사에 국민이 생각했을 때 소극적이었나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검찰 내부에선 이미 이런 큰 그림의 윤곽을 파악하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마약 범죄에서 꼬리를 잘못 잡으면 몸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잔챙이 사건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몸통을 놓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자들의 공동 목표를 위해 불법 자금을 마련하려고 저지른 범죄 행위였다면 지금부턴 왜 이자들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돈인데 말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랍니다. 아마 이재명과 송영길은 서로 색깔은 좀 다르지만 어쩌면 이들의 최종 목표가 같았을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김만배란 자가 만들어낸 어마무시한 돈덩어리 대장동 사업은 이자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해결의 키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 엄청난 키를 호주머니에 넣고선 특유의 기분 더러워지는 미소를 지면서 자신있게 송영길을 만나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나가 말이지. 어마무시한 돈을 맹글 계획이 있거든. 이런 게 생겨불면 말이지. 이 나라를 꿀꺽하고 먹을 건디. 자네 송혜원 생각은 어떠신가? 그리고 생각이 일치한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문을 여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겠죠? 아마도 둘의 합의 내용의 주요 골자는 이랬을 거예요. 그럼 말이지. 자네가 기획한 거님께 먼저 하시게. 나가 다음에 혼란께. 그러기 위해 이자들은 저수지에 쌓아둔 막대한 범죄 자금을 이용해서 우선 자기들 목표의 기반이 되어줄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란 권력을 먹어버리기 위해 우선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었고 다음에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둘의 공동 목표를 위해 무소처럼 돌진하는 콤비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죠. 이재명이가 당연히 정권을 장악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란 복병이 나타나 아슬아슬하게 지고 말았네요. 이때부터 이자들의 기획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황급히 송영길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원 때려치고 되지도 않을 서울시장 후보로 가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쫓기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복을 대놓고 자기 텃밭인 인천계양에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자긴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다고 판단한 잔머리 천재 송영길 생각에 이재명이 걸리면 죄다 불 거고 그럼 자기도 온전치 못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재명 보호에 목숨을 건 거죠. 제 생각에 송영길은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말이죠. 당시 어쩌면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지 수습책을 급조하는 바람에 티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런 허술한 사건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건 아닐까요? 아무튼 이재명은 이러저러해서 방탄복을 입게 되고 당대표까지 됐어요. 160석이 넘는 입법 독재하는 거대 야당에 말이죠. 어쩌면 당시 송영길은 잠시 파리에 가서 쉬다 오면 대충 주변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웬걸요. 인생이란 게 늘 자신이 기획한 것에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들 입장에선 불행하게도 그런 법칙을 비껴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일이 꼬이자 영길이가 봤을 때 재명이는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긴 내팽겨쳐진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파리에서 인터뷰할 때 대선 때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했단 우리가 보기에 생뚱맞은 얘기라면서 은근히 이재명한테 불만 또는 겁박의 표현을 했던 건 아닐까요? 나 걸리면 다 죽어라고 말이죠. 그리곤 운동권 출신답게 송영길식으로 나름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줄 임시방편을 찾은 것 같은데 어떤 거냐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서도 모든 걸 나가 책임질란게. 생뚱맞죠. 난 죄가 없지만 내가 대신 벌 받을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뇌피셜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겠지만 이 나라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란 너무도 허술한 망상에서 출발한 허망하고 그릇된 꿈의 결과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만의 뇌피셜이 될지 아닌 논픽션이 될지는 한번 두고 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사건의 전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2탄도 준비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